안녕하십니까. 단독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박지윤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보이스피싱 중에서도 현금 수거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이런 일에 연루가 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런 경우에는 뭐 사기 공모라든지 사문서 위조 이런 죄명으로 기소가 돼서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상당히 많죠. 자신들은 물론 그 보이스피싱 단체 조직에 속아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로 인해서 범죄에 말려들게 됐지만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렇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법원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것을 공모로 엮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알면서도,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 일을 계속했다, 뭐 이런 식으로 엮어가는 것입니다. 보통은 처음에 뭐 알바천국이라든지 알바몬 이런 아르바이트 온라인 사이트나 앱을 통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고, 그리고 카카오톡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연락을 취하면 그쪽에서 약간 불법적인 일이긴 하다, 혹은 채권을 추심한다, 혹은 뭐 계좌를 좀 빌려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끌어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좌를 통해서 뭐 금원을 전달하다가 현금 수거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어디 지역에 가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그 ATM기에 입금을 한다든지, 혹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뭐 한 번 정도 했다고 하면은 그나마 뭐 기소유예 처분을 뭐 증거불충분 정도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한 번 정도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 번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그 범죄를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인정이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건이 많고, 그리고 여러 번을 했고 금액도 크다라고 하면 구속이 돼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초동 대응을 굉장히 잘 하셔야 하는데요.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부터가 법정 단계까지 증거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되더라도 경찰 진술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조심해서 진술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을 동석을 하시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할 필요가 있으신데요. 제가 맡은 한 사건에서 그 현행범인으로 체포돼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진술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것이 증거가 되어 버려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례였는데요. 제가 판단하건대 이분은 정말로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일원으로서 현금 전달을 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그 진술을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잘못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발생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현금 전달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뭐 기소유예 처분이라든지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님들과 함께 논의를 해 간다면 이런 일에 연루가 되셨다고 하시더라도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이런 일 항상 조심하시고요. 이런 아르바이트 자리 항상 잘 알아보시고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현재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면 당장에 그만두시고 변호인과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